이번에는 여성분들이 출산하신 후에 꼭 해야 되는 코어 운동 위주로 운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꼭 운동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만큼 늘어난 코어 근육과 이 불안정해진 골반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코어 운동을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출산하고 나면 몸에 힘도 없고 아기도 봐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에서 운동까지 힘들게 하라고 하면 운동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틈틈이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이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5분, 그 다음번에는 1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 내서 꼭 운동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코어 근육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코어의 긴장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 골반의 안정화와 이 코어의 근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흡과 골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운동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휴지깍이나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을 다리 사이에 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누워서 하실 수 있는 호흡 운동입니다. 먼저 다리 사이에 이 휴지깍이나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들을 껴줍니다. 이 상태에서 편하게 누워주시고 이 코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도록 편하게 허리를 평평하게 대서 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은 배 옆에다가 놔주시고 이때 허리가 약간 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코어의 긴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리를 약간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발등을 이렇게 세워서 다리 전체에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발목을 세팅하신 상태에서 호흡을 코로 마시는 것을 연습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약간 끌어당긴 상태, 그리고 허리가 편안하게 평평해진 상태에서 호흡을 쉬어줍니다. 이렇게 호흡을 10번 정도 하시다 보면 내 배, 호흡을 통한 긴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운동을 통해서 배 둘레를 잡아주는 복횡근이라는 근육을 먼저 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뻗어봅니다. 천천히 뻗다 보면 이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호흡을 뱉으면서 돌아와 줍니다.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배의 힘, 여기서 더 뻗게 되면 허리가 뜨면서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 텐데 허리 힘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다리를 뻗어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천천히 배의 힘 유지해서 뻗어주시고 돌아옵니다. 다시 천천히 힘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안으로 모아서 이 물건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골반 안쪽을 잡아주는 내전근과 골반 기저근을 운동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면서 이 복직근과 이 복횡근, 복사근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앞쪽과 다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모두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코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20번씩 2세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행할 코어 운동은 우리가 다리를 모아주는 안쪽 안정성을 잡았으면 이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바깥쪽 외회전 안정성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를 깐 후에 사이드 플랭크 자세를 할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드 플랭크를 하라 그러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릎을 댈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숫자 4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릎으로 버티는 걸 연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 4 맞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옆으로 동작을 만들어서 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세가 이미 구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진행할 때는 어깨를 최대한 펴서 받쳐주셔야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치신 상태에서 숫자 4를 만들고 무릎으로 동작을 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골반이 일자가 되게끔 서주셔야 됩니다. 이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거나 하시지 않게끔 팔로 딱 단단하게 버텨주시고 무릎을 통해서 몸통을 옆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겁니다. 높게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만 들고 내리고 약간만 들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가 말리지 않게 가슴을 약간 내밀어서 어깨를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이 동작을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반복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 마시고 뱉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이 버티고 있는 면이 뻐근해지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깨가 절대 아프면 안 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가슴 펴서 잘 버텨주시고 동작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고 난이도가 절대 높은 건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골반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중둔근과 이 옆에 있는 복사근 그룹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고 우리가 어깨를 피는데 중요한 견갑 주변의 근육 전거근과 능형근을 동시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잡아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원래 사이드 플랭크라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사이드 플랭크의 난이도를 낮춰서 동작을 진행하면서 골반의 안정성도 잡고 어깨의 안정성도 잡는 그리고 코어의 안정성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니까 꼭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골반의 안정성을 잡아놨으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동작은 스쿼트 동작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는 동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다리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발너비는 골반보다 넓게 그리고 발 각도는 정확하게 15도 정도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스쿼트를 많이 깊게 앉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의 맨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골반의 안정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상체를 약간 숙여주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시다 보면 이 허벅지 위쪽에 힘이 꽉 들어가고 다리 안쪽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날 텐데 그 느낌이 나면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 그 신호를 받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내려간다고 해서 몸을 올바르게 쓴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무릎이나 이런 다른 관절들이 아프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몸을 사용하는 것에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이 약간 숙여지면서 내려갔다가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후 다리에 힘이 느껴지면 올라오고 이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정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발너비는 넓게 해줍니다. 내 어깨 너비보다 넓어도 괜찮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올라오고를 반복해 주는데 이때 무릎이 너무 모이게끔 동작하지 마시고 무릎을 약간 벌려서 안쪽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도록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아파진다라고 하시면 상체를 더 많이 숙이면서 근육을 늘리는데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 상체를 더 많이 숙여주시고 점점 괜찮아지면 상체를 조금 덜 숙이면서 허벅지 힘으로 버티는 걸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20번씩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행해 볼 하체 운동은 바로 런지입니다. 이 런지 동작은 스쿼트를 통해서 내 허벅지 힘을 제대로 쓰는 것을 충분히 느끼시고 오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절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스쿼트 동작을 조금 더 열심히
따라 하셔서 하체 근력 만들고 나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 자세는 이렇게 무릎을 대고 시작할 겁니다. 발가락 끝을 찍어주시고 발바닥을 대고, 간격은 생각보다 좁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좁게 한 상태에서 내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 앞쪽으로 뻗는 발에 힘이 들어옵니다. 힘이 들어온 걸 느끼고 한 번에 일어나 줍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무릎을 풀썩, 다시 무게중심 이동 느끼고 한 번에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무릎 풀썩, 무게중심 이동 느끼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내려갈 겁니다. 다시 무게중심의 이동을 느끼고 올라오고, 다시 풀썩, 무게중심의 이동 느끼고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발바닥과 다리 힘을 쓰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다리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이동을 느껴서 이 대퇴 그리고 둥근 코어에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번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발로도 힘을 쓸 수 있는 동작을 만드셔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애기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리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한쪽당 15번씩 번갈아 가면서 할 거면은 총 30번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아기를 안고 있느라 이 손목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을 스트레칭 하면서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리스트 프레스라는 동작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매트 위에 이렇게 내발기기 자세를 해준 후에 몸 무게를 약간 엉덩이 쪽으로 빼줍니다. 이 무게중심이 앞에 있게 되면 동작을 진행할 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몸을 약간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약하게 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15번에서 20번씩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이 손목의 자세를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손목을 짚으신 후에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빼신 상태에서 손가락은 벌려서 땅바닥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천천히 들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운동이 처음에는 굉장히 쉬우신 것 같아도 15번 정도 진행하시고 나면 이 손목 전체적으로 뻐근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내 체중을 손목이 버틸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하셔야 나중에 아기를 오래 안고 있어도 손목이 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픈 것은 이런 가동 범위가 나오는 스트레칭도 함께 진행하면서 근력 운동도 진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동작으로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손목 강화 운동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손목 운동까지 진행해서 손목을 운동시켰으면 내 체중을 지지한 상태로 팔 힘이 버티면서 코어를 쓸 수 있는 바로 버드독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내발기기 자세를 하신 후에 한 손으로 버티고 왼손 오른발 서로 교차된 상태로 버티고 몸을 공중에 띄울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손목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 체중이 팔에 실리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이때 손목이 아프지 않도록 손가락을 벌려서 몸을 받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은 끌어당겨 오면서 손으로 무릎을 터치합니다. 다시 뻗어줍니다. 터치, 뻗어줍니다. 이때 몸이 휘청휘청 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터치, 돌아오고, 손 터치,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드는 것까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터치, 팔 높게 들어주고, 터치, 팔 높게 들어주고. 만약에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리는 내리셔도 되니까 이 팔을 드는 것에 더 집중해서 상체 근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터치, 다시 후 뻗어주고, 발 무릎 터치, 뻗어주고. 이걸 한쪽당 20번씩 할 수 있을 만한 손에 버티는 힘과 코어 능력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드독 운동 자세를 통해서 이 견갑골을 받쳐주는 정거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쭉 타고 내려오는 복사근을 운동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팔을 드는 과정에서
이 어깨의 상방 회전을 만들어주는 능형근, 그 다음에 승모근, 이런 어깨 안정화 근육들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출산을 하고 나면 여자의 몸은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골반이 불안정해지고 이 코어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호흡을 기반으로 한 운동과 함께 코어 운동을 진행하면서 하체 근력을 만드는 운동까지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절대로 많은 세트 수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는 만큼만 꾸준히 진행하시면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애기 보고 힘들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몸이 점점 처지니까 한 번에 5분, 그 다음번엔 10분 이런 식으로 꼭 시간을 내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손목이 많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손목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손목을 버티면서 할 수 있는 코어 운동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이 알려드린 운동만 충분히 진행하셔도 충분히 안정성이 생기면서 몸에 활력이 좀 생길 거니까 운동을 꼭 진행하셔서 체력이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 다른 좋아하는 운동들도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운동하셔서 기능 회복하셔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